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조계사 초하루법회에서 일상 속 보살행과 가정에서의 포교를 주문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고 믿게 만드는 것이 전법 포교의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가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세대 포교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해남 대흥사 서산대제가 봉행됐습니다. 향례와 문화공연, 학술대회로 호국 의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국사를 기리는 태고 문화축제가 일산에서 펼쳐졌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 공연이 환희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 강원 초홍도문의 스님들이 인도 성지순례를 펼쳤습니다. 고대 유적에 담긴 인도 불교의 흥망성쇠를 마음에 새기며 수행풍토 진작과 전법 포교 활성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조계사 초하루 법회 법문에 나서 일상 속 보살행과 가정에서의 포교를 주문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고 믿게 만드는 것이 전법 포교의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 달 동안 부처님이 실천한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음력 초하루. 불법을 쫓으려는 불자들의 열기가 서울 조계사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법좌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자로서 행해야 할 보살의 6가지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의 당위성에 관해 설했습니다. 부단한 기도 정진으로 업장 소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단 수장의 설법이 합장한 조계사 신도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정진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맑은 그리고 바른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정과 지혜를 갖추어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조계사 대중 법문은 백중, 하안거 해제 법회 등을 포함하면 취임 이후 7번째입니다. 2달에 한 번 법문에 나선 것인데 총무원 청사와 인접한 조계사 대중과의 소통의 접점을 넓혀가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는 한국불교 중흥이란 종단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국불교 1번지로 불리는 조계사 불자들과 마주하는 것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우 스님이 법석에서 불교의 최대 화두인 전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도 일상 속에서 포교 활성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여러분들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가족들의 업장을 소멸시키려고 하면은 기도도 동시에 하는 동시에 자식들에게도 불법을 가르쳐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자식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중 법문 때마다 가족 포교를 강조하면서 불법 홍포를 향한 조계 종단의 원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국내 3대 도심포교당으로 손꼽히는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가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열어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관음사는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세대 포교에 주력하면서 앞으로도 도심포교당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와 용주사 수원포교당 수원사와 함께 근대 한국 불교 3대 도심포교당으로 일제강점기인 1924년 민족의식의 제고와 불교 근대화를 목적으로 창설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강릉포교당 관음사 100년을 연구한 이원석 교수는 강릉포교당은 창건 이후 청소년회, 청년회, 부인회 등 근대적 불교 조직을 통해 포교와 민중의 교육과 계몽을 이끌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산종불교에서 도심불교로, 그 다음에 선임 중심의 불교에서 불자 중심의 대중불교로 전환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운동의 여파로 인한 민족 구국운동입니다. 그 방법은 교육과 계몽이라고 하는 두 가지 흐름을 묶어서 민족 구국운동을 했는데 그런 흐름에서 이 강릉포교당이 출발하게 됐던 겁니다. 강릉포교당 관음사는 특히 금천유치원, 장학재단, 강릉불교대학,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교육과 포교, 복지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행복나눔 봉사회, 청광회, 반야회, 수자타회 등 신도 중심의 봉사단체를 통한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이웃 돕기 등 활발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스님들은 또 법당의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신도님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 포교당을 지켜간다는 것, 이걸 그래서 근본적 절대의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포교당의 주인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달라는 또 당부입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하남 대선사 등 선지식들의 해안과 원력으로 창건된 포교당은 그동안 강릉 불교의 중심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격려했습니다. 스님은 특히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 강릉 포교당이 강릉 불교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불교 또 내지는 청소년 불교가 함께 일어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포교 패러다임을 또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전당으로서 포교당이 그 역할,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사 강릉 포교당 관음사 사부대중은 창건 100주년 기념 법회를 통해 그동안 일구어온 성과를 계승하고 강릉 불교와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해남 대흥사가 서산대사를 비롯한 의승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향례와 문화공연, 학술대회로 호국 의승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렸는데요. 땅끝마을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대사를 비롯한 사명 처형스님 진영이 모셔진 해남 대흥사 표충사. 제관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향을 올리고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의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대흥사 표충사 추계제양 현장입니다. 해남 대흥사가 서산대사 탄신 제503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조선 정조 때부터 국가 제향으로 봉행되어 오다 명맥이 끊긴 향례를 재현하고 다양한 추모 행사도 펼치고 있는 대흥사는 봄, 가을 두 차례 서산대제를 통해 호국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성일 도의원, 김광철 완도경찰서장,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이 지역을 대표해 이날 제관으로 동참해 국가 제향으로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대자 대비심에 자기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서산대사와 수많은 의승 의병들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흥사 조실 상월 보선대종사는 종교를 잘못 배운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참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자고 법문했습니다. 다투지 않는 세상을 항상 염원하면서 나보다는 남을 위한 마음과 힘을 갖자 하는 것을 하나 배워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어 호국 영령들의 넋을 달래는 영산제를 비롯해 대금 연주, 고프리춤 공연 등 호국 의승 추모제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대흥사는 대한민국의 평안을 발언하며 건립한 호국대전 활용에 대한 학술대회도 개최하며 호국도량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하고 의승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이제 기득권, 의승은 전혀 그런 성격하고는 거리가 먼,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뭐 국가 기념일 하나 만든다는 걸 가지고 뭐 중복성으로 나오고. 서산대사의 유지를 이어온 대흥사가
다양한 활동으로 호국 정신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 산하 전국 사찰에서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가 추진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1000만 불자의 염원을 담아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관련 홍보 현수막 게시와 연등 달기 등을 통해 성공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시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2030 세계 엑스포가 불도의 도시 부산으로 결정된다면 전통 불교 문화를 세계인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법회는 개별 사찰별로 자체 일정과 프로그램에 맞게 봉행될 예정입니다.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국사를 기리고 불자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태고 문화축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여법하게 펼쳐졌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 공연이 환희와 감동을 선사했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관현악기의 음색과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은은하면서 때론 역동적인 선율에 빠져들고 끝자락에 접어든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수준 높은 장엄한 불교의 전통의식이 펼쳐지고 모두의 시선이 영산제에 집중됩니다. 번잡했던 마음은 이내 차분하게 가라앉고 환희와 감동을 안겨줍니다. 좋아요. 마음이 뭐라 볼까 좀 집에서는 이런 걸 안 보다가 나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촉촉해요. 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국사의 원흉회통 사상을 기리고 국태 민안을 염원하는 태고문화축제. 한국 불교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화두로 태고종이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성대한 막을 올리면서 불자와 시민 모두에게 일상의 여유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흉회통의 소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열렸는데 편견을 깨고 화합의 길로 나가자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태고문화축제가 많은 이 국민들과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더 훌륭한 문화축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즐거움도 좋지만 소외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역사회에 자비의 쌀 2톤을 직접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상진 스님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고 앞으로도 그 인연을 깊이 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은 따뜻한 연꽃 하나 가져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소통과 화합과 또 통합과 또 조화하는 그와 같은 원흉과 또 회통의 정신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를 보내 축제를 통해 태고 보우국사의 정신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은 우리의 불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태고 문화 축제를 통하여 태고 보우국사의 원흉회통 정신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며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태고종 중앙승가 강원 초홍동문회 스님들이 인도 불교 예술의 보고인 아잔타, 엘로라 석굴과 산치대탑을 참배하는 해외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유적에 담긴 인도 불교의 흥망성쇠를 마음에 새기며 수행풍토 진작과 전법포교 활성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가사장삼을 수한 수행자들의 행렬이 석굴 사원을 붉은빛 경건함으로 물들입니다. (2000년) 세월을 뛰어넘은 경이로운 조각과 그림을 마주하며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세세생생 머물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탐진치가 소멸되고 생사가 소멸되는 해탈열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인도 중부의 세계문화유산 아잔타 석굴을 참배하며 명상의 법석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한동안 중단했던 해외 성지 순례를 인도의 성스러운 유적지를 찾는 엿새 일정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환희심에 관료가 되고 종단 발전의 이 기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포교의 일이 되기를 소원하고, 절벽을 깎아 만든 29개 동굴의 어둠 속에서 불국토를 만난 감동은 스님들을 출가 초심으로 이끕니다. 이걸 일일이 손으로 이 웅장한 석굴을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히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리고 부처님을 모셔진 이런 자리에 인연이 된 게 감사할 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앙상원 총동문회 하나하나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많은 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잔타 석굴 서남쪽 100km 떨어진 엘로라 석굴로 이동한 스님들은 인도 불교 쇠락 직전에 찬란했던 모습을 확인하며 또 한 번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이 공존하는 독특함을 간직한 이 대규모 동굴 수행처는 화합과 상생의 의미, 그리고 미래 한국 불교를 위한 전법 포교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숙숭한 경지에 오르신 부처님의 깨달음 길을 좀 더 숙숭한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수행 정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 공양을 하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생각이 더 신심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 사리를 모신 인도 최초의 불탑을 친견하기 위해 한나절 버스에서 보낸 스님들은 산치 대탑과 마주하며 다시 위 있는 법도를 갖춥니다. 원형의 울타리를 따라 탑돌이 정거를 하고 약식 부패를 이뤄 부처님 광명으로 정토 세상이 구현되길 염원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모든 스님들과 저희들은 앞으로 많은 제가불자님들에게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수승한 성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발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찬란했던 고대 불교 유적을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인도 불교의 흥망성쇠를 마음에 새기며 4년 만에 재개한 해외 순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교학의 기중함도 있지만은 교학을 중심보다도 수행의 중심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그 학술 세미나나 또 워크숍이나 이런 화합의 장을 많이 열어서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도량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개원 13주년을 기념하는 전통 불교문화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는 주지 법원 스님과 이기재 양천구청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해 국제선센터 개원의 의미를 돌아보고 전법 포교를 통한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화를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선센터가 앞으로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계속 종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그 법에 따라서 신행을 하고 또 전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큰 그런 기념식입니다. 그래서
법회에서 국제서원센터 신도 대표들은 이웃 돕기 쌀 2,000kg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어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스님이 집전하는 가운데 불교 무형문화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영산제가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개원 13주년 전통문화대제가 펼쳐지는 가운데 경내 1층 로비에서는 국제서원센터 사진동호회 2년이 마련한 8번째 사진전이 개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바위 전체를 조각하고 다듬어서 만든 좌상과 입상의 대부분인 석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 폐사지, 그리고 공원과 주택가 등에 있는 석불님을 엄숙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한 컷 한 컷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부산을 향한 전 세계 동시 묵념 행사인 턴 투어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행사에 부산 지역 사찰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를 비롯한 부산 지역 40여 개 사찰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추모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11번 타종을 하며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턴 투어드 부산 행사는 22개국 한국전쟁 유엔 전몰 용사들이 묻혀있는 세계 유일의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는 행사로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의 제안으로 시작돼 202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인천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과 한울타리 가족 300여 명이 충남 서산 보원사와 보원사지, 개심사와 해미읍성 일원을 성지순례하며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사에는 내포 가야산 성역화 추진위원장 정범 스님이 함께해 백제불교의 향기를 품은 지역 방문을 환영했고 회주 종현 스님은 법문으로 순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내 몸의 번뇌를 제거하듯이 자연에 지금 많이 버린 것들 인간 욕심으로 먹고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줍고 한 군데 모아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행사는 줍는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은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하며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성지순례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제주불교 사회봉사회가 어린 생명들이 새 삶을 얻도록 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치료비를 전했습니다. 한경순 제주불교 사회봉사회장은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 5명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소 보면서 대신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 봉사회도 한 번 더 내년에도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이상으로 11월 1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